창원 SBRT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시민 불편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둘러 공사를 끝낼 방안을 찾아야 할 창원시 의회와 창원시가 내탓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작은 서점에서 지역 출신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가 연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가련마을 출신 작가의 정크아트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ABU 미디어 워크숍에 아시아 주요 공영방송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공익적 가치를 담은 고품질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브로커의 인권 침해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거창군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용 숙소까지 건립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7시 뉴스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한 홍영표 의원과 설훈 의원이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국민의힘 공천에서도 파열음이 나와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홍영표 의원과 설훈 의원이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홍 의원 등의 합류와 함께 당명을 민주연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비명계 중진까지 흡수하면서 진짜 민주당을 내세우며 세력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양평을 찾아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공세를 폈습니다. 당 공천 갈등에 집중됐던 선거 구도를 정권 심판론으로 전환해 힘을 실겠다는 의도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행사하는 이런 집단들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는 여주 양평을 시작으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 지역구들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 탈락자 반발 속 친윤 순항 기득권 공천 비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은 측근을 공천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제가 이 당에 와서 가장 가깝게 지내고 가장 매일 보는 우리 김영동 비서실장도 단수가 아니라 경선을 합니다. 권향엽 전 비서관 사천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이 대표에겐 비서라는 말이 몸종 부리듯 부렸던 공직자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유경준 의원이 반발한 서울 강남병 공천과 관련해선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총선 승리 경남 연석회의가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 논의에 녹색정의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허성무 예비후보와 진보당 이영군 예비후보의 단일화 논의에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태도라며 단일화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창원 의창구에서는 민주당 김지수, 진보당 정혜경 예비후보 간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당시 청와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수사 당시에는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대통령 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이 불발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 기록과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와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따님 채용 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공모방에 준비하고 있는 일반 지원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충북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한모 씨에 대한 구속심사도 진행됐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계 공모집행 방해. 검찰은 송 전 차장이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충북 괴산 단양군 선관위에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 지원하자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 씨에게 자신의 딸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씨는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또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에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고 지난 5일 송 전 차장과 한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과대학의 반발도 점점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정부는 1,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긴급 투입에 이어 오늘은 월 1,800억 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정부가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1,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긴급 투입에 이어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 중증 질환자 진료를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업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응급환자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도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어제 기준 전체의 91.8% 수준인 11,219명까지 늘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삭발 등의 항의를 표한 데 이어 가톨릭 의대 학장단은 어젯밤 학교 측에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신청에 항의하며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동맹 휴학에 동참한 의대생도 5,400여 명에 달하면서 각 대학 본부는 학사 일정을 미루는 등 집단 유급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미입니다.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역 공공병원과 2차 병원 등은 대학병원 진료 공백을 메우며 지역 의료 체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비상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장성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병원 전공의 진료 거부 이후 응급실 환자가 30% 이상 늘어난 부산 보훈병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훈병원 전공의 14명 중 10명도 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이 당직과 외래, 수술을 번갈아가며 공백을 겨우 메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를 투입해 한시적으로 공공병원의 연장 근무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본부 측에 이제 군의관이나 공부위를 이제 좀 요청하는 상태고, 근데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피해 강화가 시군사업에도 제가 좀 참여 얘기하면서.
전공의 진료 거부 3주째, 부산 지역 20여 곳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이 대학병원 진료 공백을 메우면서 지역 의료 체계가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의료계 집단 행동 장기화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와 지역 주요 종합병원은 최근 협의를 통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단거리 병원에서 반드시 환자를 수용해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 조치를 위한 종합병원 간 소통 체계도 마련합니다. 종합병원들은 입원과 수술 가능 여부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중증 환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자의 이송과 전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담당 인력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부산 지역 주요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가운데 사전 통지서 발송 절차도 사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에다 신입생들마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학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대학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잠시 후 이슈 대담에서는 경상남도의 비상진료 대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 불편에다 부실 시공 의혹까지 불거진 창원 간선 급행버스 체계 SBRT 문제. 이 책임은 어디에 있고 언제쯤 불편이 끝날까요? 논쟁은 창원시의회로까지 넘어갔는데 니탓 공방만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1년 전 착공한 SBRT 1단계 공사. 당초 6달이던 공사 기간은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는 누더기가 됐고 바닥 차선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콘크리트 시공과 철망 누락 등 부실 시공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다음 달 개통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공사가 언제까지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차가 말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논쟁이 의회로 옮겨붙었습니다. 도로 수도관 용량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추가로 나왔고 폭우가 떨어지면 20cm 수로관으로 물이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양쪽은 다 콘크리트가 깍깍 쳐지고 있고. 홍남표 창원시장은 전임 시정에서 설계한 것이며 이딴 부실 시공 의혹 제기는 혼란만 부추긴다고 맞받았습니다. 저 설계한 거를 민선 7기에서 다 설계했던 거 검수했던 겁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자꾸 이게 의원님들도 뭐 토목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 앞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민선 7기와 민선 8기 전 현직 시장의 책임론도 이어졌습니다. 허성무 전 시장이 주장한 SBRT 사업 중단 지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근거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문제에 대해 전임 시장을 탓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공사를 강행한 것은 현직 시장인 홍남표 시장님입니다. 공사의 70% 넘게 진행된 창원시 SBRT 공사. 시민 불편해서와 대책 마련보다는 여야의 뒤늦은 책임 공방에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최근 KBS가 보도한 BRT 공사 구간 파손 도로 방치에 대해 창원시가 내일부터 긴급 복구 공사를 진행합니다. 창원시는 도로 파임 등 상태가 불량한 구간을 전수조사했고 내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구간별 복구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복구 완료 뒤에는 BRT 전용 차로부터 일반 차로까지 차례대로 전면 포장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래 들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개입하는 중개인, 이른바 브로커의 인권 침해였는데요. 거창군에서 행정이 직접 관리에 나서고 전용 숙소까지 건립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창군과 계절 근로자 업무 협약을 맺은 필리핀 푸라시입니다. 지난해부터 브로커 없이 계절 근로자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But now that we do not have any broker, so all of the wages, the salary are given to the seasonal workers. And everything is going smoothly now. 두 지자체가 브로커 차단에 나선 건 2년 전입니다. 2021년 첫 송출 당시 브로커의 임금 착취에 시달리던 노동자 15명이 달아난 사실이 드러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경남 거창군은 입국 문제부터 해결했습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비싼 항공료. 비행기 값을 마련하느라 브로커의 손을 빌렸고 입국 전부터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를 포착한 거창군은 항공료를 지원해주고 첫 임금을 받으면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 브로커가 노동자를 속일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어 임금과 공제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권과 통장 등은 반드시 노동자 본인이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거창군이 운영하고 있는 계절 근로자 고용 상담실입니다. 결혼 이민자를 활용한 통역 지원과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인권 침해 신고 창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농정과 직원 한두 명이 맡아오던 계절 근로자 업무도 전략 담당관실로 이관해 담당자 67명을 배치했습니다. 계절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과 질병보험 지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업이 흔들린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MOU 체결하고 우리 이제 중개인 없이 했을 때는 이탈률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임금을 갖다가 온전히 받아가니까 이탈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필리핀 정부는 거창군과 프라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무인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을 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인 헬스장은 24시간 혼자 운동을 하는 편리함이 있지만 현행법상 관리인이 상주해야 하는 체육시설이 아니라 공간 대여업 등으로 운영을 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최근 무인 헬스장이 늘고 있어 안전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헬스장. 지난달 27일 밤 12시쯤 이곳에서 혼자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녁 8시쯤 운동하러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찾으러 갔더니 여성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차 부검에서 나온 사망 원인은 뇌출혈. 가족들은 사고 당시 헬스장 관리자가 없어 응급 조치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관리자라도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빨리 조치가 됐을 겁니다.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곳은 24시간 쉬는 날 없이 운영하지만 강습 시간에만 강사가 머무릅니다. 사고가 난 헬스장은 평소 강습이 없을 때는 회원들이 직접 잠금 장치를 열고 들어가 혼자 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에는 자격을 갖춘 생활체육 지도자가 1명 이상 상주해야 합니다. 무인 헬스장은 불법시설이지만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별다른 단속도 없습니다. 관할 자치단체는 뒤늦게 사고가 난 헬스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 중입니다. 사실 파악이 되면은 행정조치 검토 중에 있고 이런 사고가 있고 해서 좀 일제 점검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불법시설 운영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부산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이르면 5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형마트의 일요일 격주 의무 휴업이 12년 만에 사라질 전망입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는 부산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30개 대형마트와 107개 기업형 슈퍼마켓이 대상입니다. 동구와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 구는 5월 중에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합니다. 부산 진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등 11개 구구는 7월 중 의무 휴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새벽 배송을 앞세운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공세로 최근 5년 동안 부산에서는 6개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같이 급변한 유통 환경이 대형마트의 일요 의무 휴업을 폐지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소비자도 좋고 그리고 또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부산 지역 90여 개의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부산 상인연합회 등 유통 관련 단체들은 상생을 전제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형마트에서 그런 친절 교육이라든지 주차 있는 것도 같이 좀 되고 또 우리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한테 한해서 세일을 하거나 이런. 그러나 일부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평일로 변경하게 되면요. 골목 상권의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가 더 비폐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의 동대문구와 서초구 등 전국적으로 60개의 기초지자체가 대형마트 일요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올해 경남 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도민이 긍정보다 4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의 경제인식 자료에 따르면 도민의 47.1%가 올해 지역 경제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밝힌 반면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0.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54%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남해군에서는 버려진 물건에 예술적 가치를 더하는 정크아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가 열리는 곳은 작은 시골 책방으로 이웃들이 만들어내는 색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하얀 전시장에 물고기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상어 한 마리도 그 틈에 끼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멩이를 철근으로 감싸 만든 겁니다. 버려진 용수철은 강아지로, 거푸집의 고정장치는 소로 재탄생했습니다. 폐품을 활용해 입체감을 주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 정크아트. 남해에서 나고 자란 작가는 일상 속 고향의 모습을 재창조했습니다. 무의미하게 버리다가 무의미하게 버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 전시가 열리고 있는 곳은 인구 3천여 명, 남해군 작은 마을의 시골 책방입니다. 서울에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던 책방 대표는 지난해 봄 서울과 가장 먼 곳을 찾다 이곳 남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책방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마을과 호흡하던 이웃들이 이야기를 풀어놓게 했습니다. 시골 사진가게의 70대 어르신, 읍내 도장가게의 80대 주인장이 전시회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역사성이나 혹은 전문성이든 이런 것들을 갖춘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다시 재조명하거나 이렇게 어떤 지역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화려하진 않지만 이웃들의 삶에 주목한 시골 책방의 전시회. 일상을 다채롭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미디어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인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 ABU 미디어 워크숍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무한 경쟁에 접어든 미디어 생태계에서 공익적 가치를 담은 고품질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2억 7천만 명,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동남아 최대 소비시장 인도네시아. 이곳 수도 자카르타에 KBS와 일본 NHK, 인도네시아 TVRI 등 아시아 주요 공영방송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미디어 단체인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 ABU 미디어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To share experience with colleagues who have the same interest in production, in making quality program. 이번 워크숍 주제는 전통 미디어의 생존 전략. 참석자들은 방송 플랫폼의 확장으로 무한 경쟁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공익적 가치를 담은 고품질 콘텐츠 개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We are now facing a kind of hard situation how to reach the younger generation. We have to increase our quality in terms of the content. 워크숍에서는 역대 ABU 상을 받은 방송 작품들을 살펴보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인 일본 NHK의 죽어서야 떠나다와 예능 부분 수상작인 중국 CMG CCTV의 두루마리 위 미술여행, 2022년 TV뉴스 부문 수상작인 KBS 창원의 암수범죄 아동학대를 부검하다가 주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각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직접 제작 과정과 방송 기법 등을 공유했습니다. So they're going to share the behind the scenes, how they produce the show. These kind of things you never found out unless you actually talk to the actual producers. 공영방송 KBS와 함께 70여 개 나라 270여 개 방송사가 참여하는 ABU. ABU는 앞으로 뉴스와 기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 워크숍을 회원국 현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와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을 더 엄격히 통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미국은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수출 통제 시행 전에 중국에 판매한 반도체 장비에 대해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네덜란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중요 작전 훈련 기지를 찾았는데요.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의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일방적 담화 발표 등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훈련 기간 북한이 도발한다면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조선인민군 서부지구의 중요 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훈련 시설들을 돌아보고 부대들의 실동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쌍안경으로 훈련 상황을 주시하고 직접 소총을 들고 사격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훈련 열풍을 더 비약적으로 일으켜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실전 훈련을 더 강도 높게 전개할 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의 항시적인 위협을 압도적인 힘으로 견제하고 사소한 전쟁 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하기 위해서는 실전 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김 위원장의 시찰은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을 의식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아직까지는 고강도 도발보다는 전쟁 대비 훈련과 반발 담화 발표 등에 주력하며 수위 조절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은 훈련 초입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전쟁 기도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면서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확실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강 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남의 첫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경상국립대학교가 오늘 학내에서 현판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현판식에는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과 허건영 국방기술 품질원장 등 학내외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경상국립대는 우주, 항공, 방산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에 선정돼 앞으로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진주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진주 11개 학교 4,900명 학생이 먹는 급식 식재료 배송을 합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진주 70여 개 농가로 구성된 출하농가회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고 축산물과 가공식품도 진주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사용합니다. 남해군이 올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협력할 여행사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여행사들은 지역 축제나 드라마와 예능 등을 촬영한 장소와 연계한 남해군의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남해군은 관광상품 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실적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진주시 이반성면 한 버섯 재배 농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8개 동과 내부 집기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남의 비상의료 대책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시간 구병렬 경상남도 의료정책과장과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경남의 의료 현장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2월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들은 6월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2월 29일까지 복귀 시한을 정하고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했으나 복귀 인원은 많지 않았고 현재에도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남아있는 어르신들이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힘겹게 메워주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우리 도내 34개 응급 의료기관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에 경상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는 전공 이탈로 보건위기 단계를 2월 23일부터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도민에게 조그마한 의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의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월 23일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상진료대책 상황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응급 의료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만 아니라 인근 시도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응급 환자의 병원 선정과 지원 조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도민들이 겪는 응급 의료 상황에서의 민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조그마한 불편함도 생기지 않도록 민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문의사항은 주로 병원 진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입원 지연과 수술 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수술 연기에 대해서는 그 불가피성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남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 마산의료원도 지금 연장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에게 자세히 안내를 해주시죠. 마산의료원은 지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사들의 집단 행동 시기에 우리도 수련 병원들의 의료 경백을 메우기 위하여 지난 2월 27일부터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에는 12시 30분까지 연장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해 우리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상진료 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꼭 중증 응급 환자인 경우에만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해 주시고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는 가까운 의원이나 중소병원을 이용해 주시면 전공의들이 떠난 수련병원의 업무 포화를 막을 수 있고 긴급한 수술을 위하는 환자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도민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좀 대화에 나서서 현재 의료 공백 사태가 원만히 해결이 되길 좀 바라보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올해 경남 4년제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이 90%를 기록했지만 경남대와 가야대는 70%대에 그쳤습니다. 경남 주요 대학들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창신대 100%, 경상국립대 99.4%, 창원대 96.6%, 인제대 92.6%인 반면 경남대는 78.3%, 가야대도 78.9%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신입생들이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경상국립대 행정대학원이 오늘 카이 본사에서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항공산업 분야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안전보건 지수 개발과 관리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의회 사화대산공원 행정사무조사특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4명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중간 보고서 채택에 자신들의 의견이 묵살됐다며 모두 사임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특위 파행을 유도한 것이라며 다음 주 시의회 본회의에서 중간 보고와 특위 기간 연장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창원에 들어선 액화 수소 플랜트의 경영 부실로 시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창원시의회 구점득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사업 대출금 710억 원을 수년 내에 상환해야 하지만 수소 판매가 확정된 곳은 단 2곳이며 특수목적법인은 경영 부실에 따른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 공급처를 찾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 미선정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창원시는 행정소송에서 1심은 승소, 2심은 패소로 엇갈린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민간사업자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창원시는 다음 주쯤 최종 결론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창녕군 개성면 한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한 SUV에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영산 나들목 근처 2km 정도 구간에서 2시간 정도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SUV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이동하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신고해 9,9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5명이 적발됐습니다. 건설사 대표 50대 정모 씨 등 5명은 노동자로 일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임금 체불 신고를 하고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주는 제도인 대지급금 제도로 9,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오늘 창원 NC파크에서 안전기원제를 열었습니다. 기원제에는 강인권 감독과 선수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올 시즌 구단의 안전과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NC는 모레 창원 NC파크에서 기아 타이거즈와 시범 경기로 올 시즌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잦은 비 소식에 흐린 하늘이 이어졌던 요즘이었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0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한낮에는 11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주말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토요일 창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져 무척 춥겠고 일요일에도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0도, 창녕이 영하 2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1도, 의령이 12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3도, 사천이 영하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9도, 하동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온화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뉴스는 뉴스7 경남입니다.